박원순, 남경필과 함께하는 특집 톡 콘서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천만 서울시민의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12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 만나시느라고 시장님은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어제부터 저희들 정책 박람회라는 걸 열어가지고요. 예. 특히 그 일종의 이동 시장실 같이 제가 저 막사에서 예. 지금 하루 종일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예. 힘드시겠어요? 아, 너무 즐겁죠. 시민들 만나는데. 예. 그게 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얘기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이 귀에 속속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중간에 한번 제가 아마 글르기는 예, 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좋은 제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왜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남지사님, 경기도도 이런 거 하죠? 네. 그리고 저는 뭐 매주 금요일 날, 예. 한 번은 수원에서 한 번은 의정부에서 예. 그렇게 우리 도민들 직접 만나서 그 도지사 좀 만납시다 프로그램을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네. 오늘도 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뭐 만나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정말 고통받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들어드리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마음이 풀리시는 거 이런 거 느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경기도가 1,300만입니다. 네. 1,200만이 아닙니다. 1,400만? 300만. 1,300만? 네. 죄송합니다. 또 늘었네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비가 비가 조금 오나 와서 봐요.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이거 저 시장님이 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와 계신 분들한테 커피 한 잔씩 쏴드리면 선거법 걸리나? 괜찮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커피 배달.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크하기 전에 몸풀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본 박 시장, 내가 본 남지사. 그러니까 두 분이 상대방을 평가해 주는 시간입니다. 덕담만 하지 마시고요. 예. 좋은 점, 내가 저건 좀 잘하는, 저 사람이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점 3가지. 내가 볼 때 저건 조금 문제다, 아쉽다라는 점 3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볼 겁니다. 자, 먼저 내가 본 남지사 박원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잘하는 거 3가지 꼽아주십시오. 우선 이렇게 남지사님 뵈면 참 잘생기셨잖아요. 좀 부러워요, 사실.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뵈면 멋있어요. 네. 멋있다. 그러니까 멋있다는 게 뭐, 그거는 좀 노력을 하면 좀 될 것 같긴 한데,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사님하고 뭐 행사, 그때 회의하고 나서 어떻게 옷을 입고 가는데 제가 남지사님 옷을 잘못 입고 제가 간 거예요. 바꿔 입고. 그래서 보니까 옷이 딱 보니까 이게 멋쟁이 옷이에요. 저는 여기 뭐 온갖 볼펜도 있고 막 수첩 있고 막 복잡한데 예. 아주 이게 역시 거의 연예계 인사가 아닐까 할 정도로 예. 너무 멋있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지사님이 이렇게 멋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후덕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른바 연정이라고 하는 연정.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상대 당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사실 뭐 이게 지금 우리가 막 너무 싸우고 갈등하는 시대에 이런 모습이 주는 저는 메시지가 참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경필 지사가 잘생겼다, 멋있다 이 말씀하실 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박 시장님 눈빛이 조금 흔들렸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멋있죠? 아니 뭐 제 못생긴 건 다 압니다. 아니 요즘은요. 근데 그래도요. 예. 김수현 있잖아요. 예. 김수현 씨 여러분 별그대, 아시죠? 별그대. 별들에서 온 그대. 근데 그때 이분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어요. 예. 같이 섰는데 예. 그 찍은 사진을 제가 트위터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안 밀리네 그러던데요.
근데 그게 얼굴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얼굴 크기의 면에서는 좀 작다. 이거를 좀 아니 요즘은 각자의 멋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칭찬해 주시는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흡족해요? 조금 부족하지만 아니, 감사하죠. 이렇게 특히 연정 칭찬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지사께서 박 시장 장점 3가지. 근데 저는 시장님 이 모습이 부러운 게 너무 소탈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가도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고, 일단 상대방들이 요새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인데, 시장님 딱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다 일단 무장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자태, 이게 참 멋지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하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부지런하신 예, 거죠. 저는 네. 사실은 9시 출근, 6시 퇴근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 움직이시는 모습, 또 하나는 이 소통을 잘하시다 보니까 이 팔로우가 많은 그러한 파워, 이 트위터리언 뭐 이런 걸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참 부러움을 갖고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여기 서울시 공무원들 좀 있는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이 아닙니다. 네. 근데 시민들은 좋아하실 사실이죠. 것 같은데. 부지런한 건 사실은 사실이죠. 뭐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그 제일 모시기 어려운 상사가 똑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똑부?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모시기 힘들답니다. 최악이네. 제일 좋으신 분이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저를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인정. 아니 그러나 칼퇴근하시면 뭐 하세요? 저는 이제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혁신가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거기서 이제 얘기 듣고는 다음날 오면 바로 이제 그걸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그런 분들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 소주도 한잔 하시고. 네. 예. 한잔 해야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유연한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딱딱한 회의에서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6880님이요. 두 분 다 방송용 멘트 말고 현실적인 멘트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답안지가 날아갔어요. 아이고, 옛날에 어떤 대통령님께서 연설하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연설 내용이 완전 뒤집복적이 됐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나네. 자, 그러면 두 분에게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거 말고 냉정하게 볼 때 저건 좀 부족하다. 이런 좀 따져보죠. 딴 거 말고 OX는 가져와야지. 예. 답안지는 없어도 되죠? 예. 예. 우선 남지사께 박원순 시장 저건 조금 뭐 아쉽다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 3가지. 사실 아까 시장님이 날카롭게 예측하셨는데 너무 부지런하시니까 공직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별로 없는데 좀 당이 다른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당이 다르다. 끝이에요? 2가지인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또 찾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는지. 2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답안지 저희한테 준 거에 진지대왕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 진지대왕 맞아. 그 답안지가 날아가서 못 봤잖아요. 아, 맞아. 시장님께서 너무 진지하셔서 진지대왕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대요. 그 얘기 제가 그 별명은 처음 들어봤는데 좀 진지하긴 하죠. 근데 저도 놀 때는 잘 놉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워커홀릭이죠? 그거 뭐 자기가 아나요? 자기가 알면 이미 워콜릭이 아니죠. 네? 네. 근데요, 누구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되나? 이제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한테 이렇게 어떤 업무를 보고하러 오면 예. 보고하면 이게 좀 이제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막 그냥 몇 개를 더 가져가니까 네.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또 좀 칭찬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잘한 부서는 제가 뭡니까 피자를 한 판 그 그래요? 부서에 딱 보내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경필 지사님 언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가서 실천을 하신 모양이 한 달 후에 저한테 진짜 효과 짱이더라고. 우리 이런 사이입니다. 네. 저 요새 매일 쏩니다. 아유, 근데 그러면요 또 그 어디 한 군데만 하시지 마세요. 네. 제가 어디 한 군데만 했더니 또 그거 갖고 또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4시 피자 안 먹으면 뭐 일 잘못된 것처럼 해서 굉장히들 열심히들 일하시더라고요. 그거 저한테서 배워갔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저 사실 방송 나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진짜 정말 저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두 분은 사석에 계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님 동생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옛날에는 저 변호사님 할 때 뵀었는데 그냥 지금은 시장님이라 그래요. 소주 한잔 하고 형 동생 할까요? 좋죠. 정책도 서로 뭐 이렇게 같이 오세요. 그러면. 가져가시고 소주 마실 때 제가 사회 안 봐도 되죠? 저기 오늘 그냥 터져 뭐 그러면. 자, 아유. 특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 그 대신 제가 형인 거는 맞죠? 근데 형님 하시면 제가 달라는 게 많을 텐데요. 그게 또 그런 점이 있구나 이게. 아니면 그걸로 하자 그러세요. 인구수로 하시자 그러시죠. 그것도 좋네요. 자, 우리 박 시장께서 보시기에 남지사에게 조금 아쉽다고 하는 점 세 가지. 아니 방금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멋있고 또 잘 생기셨고 또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아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피자 얘기를 딱 했더니 그것도 딱 받으셔가지고 딱 가져가시고 이거는 좀 문제죠. 네, 좀 못하시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건 좀 큰 문제 아닌가요? 네. 이게 흉복입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서로 당이 다른 거 잘 의식을 못하고 일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너무 그동안 너무 협력적으로 사실 잘 해왔죠. 그러니까 진짜 당이 뭐 서로가 다른가 이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사실 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러시죠? 일할 때는 정말 그런 거 필요 네,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합당할 수도 없고 그죠? 두 사람끼리만. 해요? 두 분이 신당해요? 뉴스 나왔다, 뉴스. 잘못하다 쉰당됩니다. 자, 비가 와가지고요. 저희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려지는데 우리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고요. 라디오 들으시거나 TV 보시다가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께 질문할 거 있다, 따질 거 있다 이러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51입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비가 오니까 이게 워낙 이게 막 날아다니고 이러니까요. 이게 매끄러운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득담만 하시니까 기왕에 득담으로 계속 가서 두 분 다 각자 어려운 정책을 하나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신 변명해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원순 시장이 요즘 뭐라 그럴까요? 뭐 곤란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애로가 좀 있는 게 서울역 고가 공원화 문제인데 남지사께서 좀 거들어 주십시오. 좀 변호를 좀 해주신다면. 이건 변호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뉴욕에 가서 하이라인 파크를 가봤어요. 예. 그러고는 무릎을 딱 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컨셉의 공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시장님이 그 발표를 하셔서 한 발 빠르셨네. 예, 사실은 또 그걸 아무데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이 유동인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게 또 도심에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한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게 그 청계천 할 때
또 마찬가지였지만 이 역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이해관계만 잘 조정이 되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서 네. 시장님께서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박 시장님 예. 변호비 드릴만 합니까? 예,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 뭐 남지사님 제가 이렇게 뭐 언론을 보면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 서울역 고가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여러 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변호해 주시니까 그만큼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저도 하나 변호해도 되긴 되죠. 제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우리, 그러세요? 예, 우리 남지사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표현을 쓰자면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입니다. 광교 사시는 분들은 와야 된다 그러고 도의회에서는 뭐 큰 돈 들여서 뭐 굳이 가냐 그러시는 것 같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변호 좀 해주시죠. 네, 아니 뭐 저는 사실 그 경기도청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좀 많이 낡아서 어쨌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때 이미 제가 그때가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니까 벌써 한 10년 더 됐죠. 그때도 이미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이미 벌써 그 전에 결정돼 있는 거를 지사님은 아마 실행을 어찌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 하시면서도 제가 언뜻 언론에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그 도청만 옮기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함께해서 지역 주민에게 굉장히 큰 선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도 같이 살림 차리기로 했고 그래서 아껴서 하여튼 빚 안 내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설득해서 가야죠. 예. 7721님 두 분 협업하시고 일 잘들 하시면 좋겠네요. 의외로 보기 좋네요 그러셨는데 의외로 왜 의외일까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제가 남지사님을 자주 뵙습니다. 뭐 이런저런 행사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일부러 우리가 뵙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아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아니 뭐 정말 당이 다르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할 정도로 뭐 그런데 아마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 행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 아까 형제 되기로 했잖아요. 손 한번 잡고 네.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네. 자, OX 퀴즈 좀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면 앞에 두 분 앞에 OX 편말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남경필 지사부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라이벌로 생각한 적 있다. 정직하신데요? 아니라고요? 라이벌이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사실은 17개 시도 광역 시도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서로 다 뭐 협력이면서 또 라이벌. 저는 그게 꼭 나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예. 자, 그러면 박 시장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경필 경기지사와 하는 토크 콘서트 조금 긴장은 됐다. 긴장 안 됐습니까? 예. 너무 아니, 만만하게 왜냐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하고 뭐 이게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몰라도 며칠 전에도 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이 그립다. 안 그래? 뭐예요? 왔다 갔다 해요. 정답이십니다. 솔직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이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판받는 자리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다시 박 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지금 제가 왜 O가 많고 X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제가 처음 이 시장할 때는요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정치인이 많이 좀 돼 가고 있죠. 네. 근데 두 분 다 공의 질문 드리자면 광역단체장이라는 자리는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로 또 행정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을 다 잘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데 두 분 다 잘하고 계시죠? 제가 다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고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있다? 아니 매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잘생기셨답니다. 웃는 게 이게 100만 불짜리긴 해요. 그죠? 남지사께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뭐 지사 시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시절이라도 대통령 하는 걸 보고 내가 대통령이면 저거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 한 적 있다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국회의원 시절부터 다 통틀어서. 저희가 미리 OX 퀴즈를 드렸고요. 그걸 무시하고 제가 지금 하니까 확실히 이게 재밌네요. 확실히 재밌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박원순 시장께 드리면 시장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절이나 뭐 시민운동 하실 때도 내가 대통령하면 저거보다 낫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일단 미끼를 드셨으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예전에요. 예? 예전에. 예전 언제? 무슨 건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럴 때 노코멘트 하는 거죠? 이러면 박 시장께 질문 드리기가 난감한데 언제적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많았는데요. 예. 뭐 더 이상은 곤란한 질문이니까요. 네. 누군지도 말씀 안 하실 거죠? 아마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우리 이제 광역자치단체로서 일을 해보면 또 뭐 아마 국회의원 하실 때도 그러셨을 거고 저도 시민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요.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두 분이 본인 뜻과 상관없이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들 뜻과 상관없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다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아껴서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게 생각해 오신 적 많으세요? 저는 많죠. 언제? 최근에 많습니다. 괜히 질문했네. 솔직하게 답변 주신 거죠? 우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2부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원고가 촉촉히 젖어서 이제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박원순, 남경필 두 분과 함께하는 특집 토크 콘서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특집 토크 콘서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3부 진행하는데요. 여기 비가 지금 많이 와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어떡하죠? 자, 이분들에게 시원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2부까지는 너무 덕담만 한다고 문자 게시판은 덕담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사이 좋은 두 분을 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딜레마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정책 얘기를 좀 하면서 두 분의 정책의 차이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 뭐니 해도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일자리잖아요. 두 분 다 일자리에는 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계신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일자리 정책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예, 정말 일자리가 지금 뭐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특히 서울시만 하더라도 뭐 청년 일자리가 거의 뭐 9.8%인가요? 거의 10%에 네. 이루고 있는 정도고요. 또 뭐 청년만이 아니고 지금 또 퇴직을 일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50대가 되면 벌써 은퇴하게 되고 그렇다고 뭐 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물론 뭐 경제 전체가 나아져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10월부터는 일자리 대장정을 제가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R&D 뭐 산업이라든지 또는 관광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그 관광 산업이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이 마이스 산업이라고요. 네. 뭐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할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도 일자리 관련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작년 제가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한 경기도에서 한 2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많이 만드셨네요. 전국에서 예, 절반, 딱 절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력이 좀 꺼져갑니다. 그래서 이 동력을 다시 돌려야 되는데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 실업 문제. 이건 이제 스타트업, 네. 그다음에 창업, 네. 뭐 이런 걸 열심히 하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요새 자영업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회적 일자리들을 많이, 이건 좀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 네. 이렇게 큰 축으로 잡고 이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예산과 정책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를 찾아내려고 지금 온 힘을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0063님 여기 현장에 계시다는데 계세요? 0063님 여기 비 오는데도 지금 안 가시고 앉아 계신데 예. 현재 국회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도지사님 열정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셨는데 우리 남지사께서 먼저 답변 주시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 공정경제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예 과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열정페이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그 아주 특별한 말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지만 저기에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곳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갑질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이렇게 힘의 차이가 있는 곳에서 혹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대행 업무를 해주려고 그래요. 중앙정부의 뭐 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소송을 한다든지 또 이 시정을 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이 과를 신설해서 하여튼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예,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알바하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고 할까? 예. 뭐 이런 게 많아서 저희들은 알바 권리장전을 만든다든지 또 사실 일자리도 숫자도 숫자지만 그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뭐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서울시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아시지만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게 대상이 한 7천 명 정도. 그래서 2017년까지는 완결할 생각인데 지금 이미 한 6천 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요새 생활임금제도 지금 시행을 해서 2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곧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 뭐 이런 노력들은 아마 다른 지자체와 함께
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요즘 국정감사 중이잖아요.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청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공공기관에서는 3%를 하게끔 특별법을 통해서 정해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40개 공공기관 중에 지키는 곳이 11곳인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나 경기도도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청년 고용 3%다 지키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해봤는데요. 빨리 가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또 청년 전체의 고용을 증진하는 게 물론 중요하고 또 동시에 그 청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두가 다 대학을 가고 부모님 등 희게 하고 뭐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컨대 서울시 기술직 구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예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만 응시하게 하는 네. 30%를 그렇게 뽑아요. 예. 예컨대 이런 제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청년 보장이라고 해서 지금 뭐 워낙 그 일자리를 못 얻게 되니까 그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일자리 경험은 가질 수 있게 뭔가 그렇다고 그냥 줄 수는 없고 일을 좀 뭔가 경험을 쌓게 하면서 보장을 하는 뭐 이런 네. 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요런 질문 드리면 두 분이 좀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이라는 걸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라는 걸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줘야 된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실업이 줄어듭니까? 뭐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늘리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지금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이렇게 단축해서 네.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네. 견해도 있고 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보장과 같은 그런 또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이 패키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너무 이렇게 고집하지 말자. 여러 개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니까요. 예. 남지사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임금 피크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실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움직여 줘야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할 테고요. 이게 해보니까 어떤 정책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패키지로 만들어서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답변 듣다가 제가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두 분 다 정책적으로는 뭐 시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잖아요. 도민 시민에게 호응을 많이 받는데 두 분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광역단체장 해보시니까 이런 정책은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를 저희 당에 좀 소개해주면 우리 당이 좀 전국화 시키겠다. 이런 뭐 얘기 좀 들으신 바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 이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회의를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기 예.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것도 많고 또 그게 대응해서 뭔가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당 차원이나 또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일종의 좋은 정책 박람회라고 할까 이런 걸 좀 자주 널리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조금 부족한 잘 안 것 된다는 같아요. 말씀이시죠? 네.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인데 지방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지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앙 정치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었습니다만 인정을 잘 안 하고 권한을 안 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권한은 많이 주면 줄수록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뭐 당 떠나서 양당 모두 지방 정부의 목소리를 포용하려는 수용하려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과 지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부시장을 좀 늘려달라고 좀 중앙정부에다 요청해 놓으신 거죠? 6명까지입니까? 7명? 전체 7명이 되면 좋겠다 7명.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부시장 늘려달라는 제안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어제 법안을 냈어요. 법안을 냈어요? 냈는데 저희 이제 경기도의 의원님 께 각별히 부탁을 드려서 냈는데 네. 저희는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일단 책임 부지사를 할 수 있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연정해서 저희가 임명할 수 있는 한 자리를 야당 예. 그 부지사를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보건복지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각 분야를 좀 쪼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한 2명 정도 늘려달라라는 것으로 법안을 냈습니다. 그럼 몇 명 됩니까? 그렇게 5명? 되면 전체 5명이죠. 5명. 그리고 이제 저희뿐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고 사실 200만 이상 되는 이러한 광역단체는 한 2명 정도 늘리고 200만 안 되는 분들은 한 분 이렇게 늘려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 부시장 수를 조금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는 법안을 낸 건 아니고 중앙정부랑 협의하는 겁니까?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1,000만 인구면 웬만한 나라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뭐 예. 덴마크나 핀란드나 스웨덴 뭐 이런 나라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지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끊임없이 손님들 찾아오고 또 저희들이 나가야 되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그 자매 우호도시만 40개가 넘거든요. 이거 제대로 관리하려면 적어도 부시장님 한 분이 좀 대표성을 가지고 방문도 많이 하고 또 안내도 잘하고 또 서울시에 좋은 경험을 수출도 하고 이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되거든요. 시장이 뭐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역할을 나누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 숫자 늘리는 걸 왜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행자부 장관님 만나면요. 만날 때마다 그 마치 저 빚쟁이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해주겠다고 해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전에 강병규 장관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랬더니 곧 해주겠다. 좀 며칠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니 일주일 후에 그만두셨어요. 자, 조금 다른 얘기 하나만 아까 문자로 질문 주신 건데요. 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핫 이슈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모양인데 두 분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네요. 남지사께서 먼저.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무슨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그리고 뭘 제일 싫어하나 그러면 뭐 이렇게 획일화. 이런 거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역사라는 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 국정교과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시대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나는 지사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너무 늘 똑같은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 발전 그리고 경쟁력의 원천은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로 더군다나 국가가 딱 정해서 요것만 교육받아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과거에 뭐 이렇게 국정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지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문자를 많이 보내주는 주제가요. 교통 관련 문제입니다. 교통 관련 문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시민들 이 광역버스난 심각하잖아요. 버스 요금 많이 올랐는데 1시간 서서 가는 건 똑같다. 달라지는 게 없다. 요금만 올랐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두 분 다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뭐 당장은 좀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계획이십니까? 두 분. 형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저희 경기도에서는 버스가 좀 많이 예. 서울로 들어와야 이게 이제 이 서서 가시는 분들 없이 앉아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서울에선 또 고민이 있죠. 너무 안 많이 받아줍니까? 들어오면 예 차가 막히니까. 그래서 하지만 하여튼 저희 시민 경기도민들 앉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예컨대 안양이나 뭐 군포나 이런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에 들어올 때 한꺼번에 쭉 시내까지 들어오는 거를 다들 원하시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 허용해드리면 교통 혼잡과 또 아무래도 이게 대기 질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좀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사님한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환승센터를 좀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차를 가져오거나 버스가 와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편리한 지하철로 쭉 시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예컨대 그 사당역 사거리 일대를 그렇게 만들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그리고 또 웬만한 일은 거기서 다 보고 가실 수 있도록 뭐 중앙정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 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철도 지금 전부 다릅니다. 이게 서울 뭐 2개 지하철 공사가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이게 또 그 코레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네. 저는 교통에 관한 한 서로가 많은 권한을 좀 양보를 해서 함께 이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도권 뭐 교통청 이런 게 하나 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협력하는 구조를 하나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 만든다는 거죠. 수도권 교통청은 생각이 같으신가 봅니다. 예, 그건 저도 이제 공약했던 내용이고요. 네. 이 사실 그래서 버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모시려고 2층 버스 도입을 했어요. 2층 버스 했죠. 예, 그리고 이제 환승 터미널 같은 경우에 이미 사실 저희는 이제 준비를 시작해서 부지 그리고 계획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부 도의회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장님이 좀 설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라면 경기도 의회 야당. 예, 그렇습니다. 예. 그까지 영향이 미치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힘이 된다면 예. 같이 해야죠. 도와주시겠답니다. 예. 6688님이요. 부천 사는 버스 기사라고 하시는데 남지사님 버스 준공영제 공약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러시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해가 얽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바로 제가 지사 되자마자 용역을 줘서 이제 곧 나옵니다. 그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수도권 교통요금 일부 올랐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박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년 후에는 100원 내린다는 다짐을 하고 올렸다.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버스 요금 오른 적은 있어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저 직원들에게 저한테 그걸 요금 인상안을 갖고 왔길래 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했냐, 여러 가지 절약할 거 하고 혁신할 거 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질책을 상당히 하면서 사실 2년 후에 아무튼 100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희들이 경전철 며칠 전에 신림선을 이렇게 기공식을 했거든요. 예. 그럴 때에 환승역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개발하면 저는 거기는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뭐 아케이드를 만든다든지 좀 복합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걸 한번 고민해봐라. 이제 그래서 제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진짜 노력은 해야 되겠네요. 네. 노력하셔서 뭐 두 분 다 같이 노력하셔서 2년 후에 버스 요금 좀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저희가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요금을 뭐 낮출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서서 가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위험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또 이
노선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서비스의 질을 확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3927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지하철 9호선 지옥철입니다. 언제쯤 나아질까요? 출근길에 숨 막혀 앞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이 질문을 좀 짧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조조 할인 제도라든지 이런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해결책은 역시 전동차를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년이죠. 내년 9월이면요. 저희들이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 네.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쯤이면 또 여러 가지 지하철이 지금 이제 9호선이 인천역까지 갈 수 있도록 동시에 뭐 이런 방식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 저도 9호선 승객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급행이 있기 때문에 급행이 좀 많아요. 워낙 사람이 많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사실은 모으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박원순, 남경필과 함께하는 특집 톡 콘서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중에 많은 분들 나와 계신데요. 고맙고요. 괜찮으시죠? 예. 조금만 더 참으시고 저희는 두 분 시장님, 지사님과 함께 4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남경필, 박원순과 함께하는 특집 톡 콘서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현장에 와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 계속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정치 얘기인 것 같아요. 문자 들어오는 거나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뭐 뻔한 질문 들어보니 답도 뻔하실 것 같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358님은 두 분 번갈아 대통령 해주세요 그러시는데요. 번갈아. 두 분이 근데 별로 부정 안 하시네요. 그죠? 예, 낚이셨어요? 예. 1238님은 다음 대선은 박 시장이 하고 차기는 남지사님이 하라고 양보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지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양보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뭐 저 임기 마칠 겁니다. 예. 자,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묘하게 꼬아봤는데 두 분이 서로 상대방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대선을 나가야 될지 말지 고민이다. 이런 조언을 구하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 남지사님한테 박 시장님 찾아와서 내가 좀 고민이다. 대통령 선거 나갈까 말까 물으면 아니 나가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나가시라? 네,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면 이제 딱 부러지게 답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나가실 것 같으니까 예. 나가셔야죠. 나가시라. 네. 반대로 우리 남지사님이 박 시장 찾아와서 내 임기를 아직 못 채우긴 하겠지만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뭐 남지사님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골치 아픈 질문 묻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제 시장 4년 동안에 네. 배운 거는요. 절대로 그런 질문에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라. 이걸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니, 그냥 상대방이 포기하세요. 좀. 상대방에 대한 얘기인데 유난히 말씀을 아낀다는 거는 좀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안 넘어갑니다. 저희가 근데 진짜로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대통령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확실히 저보다는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된다면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제 없앴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자리 없애버린다고? 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가 조금 이제 안 맞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들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많이 발전시켜 오셨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이렇게 다들
이 중재하고 또 하나로 모아가려면 조금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 제도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이게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겁니까? 아무래도 뭐 이 의회 이 여러 당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정을 해서 이 국정을 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당제를 통한 뭐 내각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죠. 예, 예. 그건 뭐 상당히 이렇게 뭐죠? 의견을 구하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중요할 테니까요. 이 권력 구조 관련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지금 대통령제에 대한 뭔가 변화와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 번 단임제라는 게 5년 단임제라는 게 이제 뭐 막상 일할만 하면 레임덕고는 그래서 사실 뭐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어떤 연속성이라고 할까 정책의 이런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역대 우리 이런 대통령의 경험을 보면 정말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내각제도 그런 것 중에 뭐 대안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뭐 4년 중임제라든지 뭔가 좀 그런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국정감사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예. 남지사께서는 하다가 받으시면 어때요? 기분이? 두 번째인가요? 이제 두 번째죠. 예. 괜찮아요? 많이 또 고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거의 동료였다고. 야당 의원님들도 예.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연정이니까 뭐 더더욱이. 예, 그런 면도 아무래도 좀 갈등이나 뭐 이렇게 첨예한 충돌 이런 것들은 좀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거의 선전포고를 한 예. 상태라서. 저는 세게 봤습니다. 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한 4년 정도 하니까요. 이제 요령은 조금 생겼고 무엇보다도 그 우리 직원들이 보통 이 국감 준비하면 거의 뭐 한 일주일 뭐 한 달을 거의 잠 못 자고 질문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든 그 의원님들한테 크게 화내지 않게 잘해서 저도 저녁 시간 되기 전까지 끝내는 거. 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혹시 답변에 좀 여러분 양해 안 차는 게 있더라도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어렵게 남경필 지사와 박원순 시장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꼭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51, 샵 0951로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가 이렇게 오는 야외 무대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저희들은 아주 이렇게 오래 기억될 추억인데, 이거 비 맞으면서 계신 분들 보니까 참,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그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2838님이 좀 가벼운 질문 좀 해주셨는데요. 두 분 담배값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나요? 그러시는데. 아니, 아니니까. 예. 담배값 예. 이게, 그냥 끊으면 참 좋은데 예. 끊어라. 꼭 그런 건 아니죠. 끊으면 참 좋다. 아마 이제 이런 걸 것 같아요. 저 질문은, 이게 정부가 이제 담배값 올릴 때 국민 건강 정진 차원에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없고 세수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서 약간 좀 불만이 있으신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박 시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 사실 담배값 인상 권한은 뭐 저희들한테 있는 건 아닌데요. 예. 근데 이제 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세는 사실 지방 정부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올려서 절반은 중앙 정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참 그 문제도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지방 정부로서는 세수가 많이 부족한데 그걸 또 절반은 또 중앙 정부가 가져가니까 사실 좀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게 뭐 요금 인상 외에도 이게 왜 광고라든지 이런 걸 막아서 좀 이 담배를 좀
끊게 검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좀 다양한 정책을 더 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검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거의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남지사께서는 국회의원 5선 하셨던가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하시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의 기능이 역할이 이 정부를 비판하지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도지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면에서 비판받던 위치로 와 있어서요. 제가 요즘 이제 모든 행동이나 이런 걸 할 때 적용하는 게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통령이나 권력 있으신 분들한테 했던 얘기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던 거를 그대로 저한테 적용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변호사 일 하시다, 인권 변호사 하시다가 시민운동은 뭐 거의 이렇게 주로 이끌어 오셨던 분이셨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수염 덥수룩하게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서울시장 하시겠다고 그러셨을 때 지금 이제 한 4년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시민운동 할 때는 저도 뭐 언론의 자유를 만끽했잖아요. 뭐든지 얘기하고 또 비판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남지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판받는 입장에 이제 서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의 자유도 사라지고 또 많은 걸 참아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 뭐 언론이라든지 시의회 이런데 비판에 대해서는 막 혈압이 오를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참고 아까 그런 뭐 질문하시는 거 다 그런 잘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정도는 됐죠. 네. 예. 3318님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두 분 열악한 지방재정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대책 있으신지 좀 여쭙네요. 뭐 이렇게 살림자라는 거는 아껴 쓰고 더 벌고 이러는 게 이제 한 방법이고요. 이제 아마 저 질문의 취지는 지금 뭐 구조 자체가 지방 정부에게 인사권, 예산권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 중앙 정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지방이 발전하는 게 중앙 거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예산과 권한을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산권 이런 거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중앙 정부에다 계속 하겠습니다. 박 시장께 제가 질문드리면 중앙정부랑 이렇게 예산이나 재정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해오잖아요. 중앙정부가 좀 얘기를 좀 들어줍니까? 아니면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뭐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재정 권한의 좀 이양, 세수의 정대 이런 걸 좀 뭐 사실 여야가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시도지사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계속 그 예산 더 달라고 재정 권한 달라고 하면서 과연 그러면 저희 서울시를 바라보고 있는 자치구,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사실 자치구 구청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구청장님들이 1년에 자기가 좀 원하는 걸 쓸 수 있는 그런 게 50억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도 굉장히 힘들지만 좀 결심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다리 하나, 팔 하나 자르는 심정으로 내년에 약 한 2,800억 정도 이렇게 구청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 시의회에 이제 마지막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한 구청에 한 100억 이상 내려가니까 근데 그게 저는 뭐 하나도 나쁠 게 없는 게 아무래도 구청장님들이 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아무래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힘들지만 그렇게 결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에 대해서 좀 그런 같은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이제 자격이 좀 생겼잖아요. 네. 좀 꼭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사실 경기도에서도 그 시장 이제 위에서 중앙에서 뭐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 협의를 안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따라와라. 그래서 거꾸로 저희도 역지사에서 봤더니 도도 역시 그런 거를 시군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슨 새로운 정책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 협의회와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사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이렇게 논의해서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죠. 예. 박원순 시장님은 국무회의에 들어가시죠? 예, 그렇죠. 예. 들어가시면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렇게 좀 뭐 질의응답 같은 거 좀 대화 좀 하십니까? 근데 뭐 거의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안건 와서 뭐 이렇게 정리 통과시키는 게 대부분 일이고요. 이제 근데 제가 발언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왜 그 기초연금 예. 그것도 지금 지사님 말씀처럼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서울시 보고 8을 부담해라.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2를 부담하고 8을 서울시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6대4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기재부 장관이 만나주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플래카드 걸고 뭐 야단났잖아요. 그때 제가 국무회에 가서 좀 대들었죠. 그래서 한 30분을 뭐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계셨고요. 이제 장관들하고 저 사이에 좀 논쟁이 오갔죠. 근데 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오셨으니까 또 당도 좀 다르고 이러니까 박원순 시장 요즘 뭐 힘든 거 없습니까?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런 뭐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남지사께 이런 질문 드려요. 근래 박근혜 대통령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요? 네. 최근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취임 이후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전화 거신 적도 없죠? 예. 예. 더 이건 질문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3927님. 뭐 그래도 저희는 예. 여러 가지 이제 통로를 통해서 네, 네. 대화를 예.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박 시장님 전보다 SNS 소통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초심 이런 거 아니냐라고 3927님이 질문 주셨네요. 뭐 저는 사실 많이 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말리고 또 요즘 또 이상하게 막 그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제가 이제 선거 나왔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저의 상대방 뭐 이렇게 저를 반대하던 그런 그 건수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시장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이 댓글들을 많이 들고 그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네. 네, 뭐 건전한 비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런 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요새 뭐 왠지 하여튼 그런 이 댓글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최근에. 예. 5211님께서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도정이나 시장 할 때 말단 공무원들 만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만난다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근래에 만난 말단 공무원이 누구냐? 일 말고 편하게 이렇게 만나본 말단 공무원이 누군지 물으십니다. 일 말고 예. 일 말고는 없고요. 일로야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아예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민원 그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예. 맨 처음엔 과장 하시다가 예. 요즘 이제 팀장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무관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며칠 있다가 주무관님들 아이디어 예. 그 컨테스트 이 오디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주무관들을 저희가 골라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일에서 쫙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사가 직접 계속 같이 1대1로 토론하면서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결제 들어올 때 이제 국장님들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아예 그 담당하는 주무관님까지 다 들어와라. 왜냐면 그래야 이게 의사소통이 국장님이 듣고 가시면 또 그다음 과장한테, 과장은 팀장한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사실 뭐 이게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늘 이렇게 저 서면 보고도 받고 또 이메일로 저한테 오기도 하고 제가 체크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역사문화재과에 이제 김수정 팀장이라고 있는데요. 오, 기억하시네요. 이분하고 네. 최근에 뭐 몇 가지 저희들이 사안을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부시장, 국장 이렇게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하면 이것도 문제. 네. 여기는 박원순, 남경필과 함께하는 특집 톡 콘서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생방송 현장입니다. 마주보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서로 같이 앞을 내다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듯 했지만 시민, 도민의 삶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두 분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 내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원순, 남경필과 함께하는 특집 톡 콘서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칠 시간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끝까지 잘해 주신 분,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라디오 들으시고 TV로 시청하시면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잉넛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헤이 안녕하세요 크라잉넛입니다. 락앤롤 예예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위 남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쌓여왔던 기억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맘대로 되는 세상 우린 노래해 더 나아질 거야 우린 추억해 부질없이 지난 날들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너는 좋지 아니한가 강물에 맺히는 물 속에 우리가 지내진 않아 이렇게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태어났으니까 푸른 하늘 날고 가고 세상을 삼키려 하고 정상을 이어지네 우리 속에서 너가 풀려갈 세상 우리 노래해 떠나질 거야 우리 추억해 부질없이 지난 날들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우리 좋지 아니한가 바람에 휘슬
네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멋지지 않았는가. 오케이, 다 같이 소리 질러. 우린 노래해 떠나질 거야. 우리 추억해 부질없이 지난 날들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나는 강물에 넘치는 눈물 속에 우리 같이 있진 않아. 이렇게 우리 그대야 네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태어났으니까 좋지 아니한다. 강물에 넘치는 눈물 속에 같이 있진 않아. 이렇게 우리 그대야 네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어디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이너십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앵콜. 네. 또 바로 옆이 명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노래 중에 명동 콜령 이런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얍얍. 크리스마스 저녁 명동거리 수많은 연인들 누구냐 공연아 갑자기 주먹들이 춤을 추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라보면 어디론가 떠나가는 나의 조각배야. 갑자기 추억이 춤을 추네. 쇼윈도우 비친 내 모습 인간이 아냐 믿을 수 없어. 밤하늘 볼깔만 바라보네.
언제나 우리는 영화였지.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는 나의 조각배야.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는 나의 조각배야. 엽장이